Understand였습니다. 송지원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KBS 창원 라디오 라이브 경남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역에서 발견하는 세상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김태훈의 썰.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소 김태훈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의 퀴즈부터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 소설은 1970년대 급격한 산업화 시기에 도시개발로 살 곳을 잃게 된 도시 빈민층의 아픔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목이 무엇일까요? 1번 볼링공, 2번 배구공, 3번 난소공,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준말입니다. 4번 주인공. 네, 넷 중에 하나 골라서 샵 2891로 보내주십시오. 도시개발로 살 곳을 잃게 된 도시 빈민층의 아픔을 다룬 소설입니다. 볼링공, 배구공, 난소공, 주인공. 자, 오늘은 어떤 썰 준비하셨어요, 소장님? 이번 주에 우리나라 문학에 큰 족적을 남기신 어른이 돌아가셨죠.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저자 조세희 작가가 돌아가셨는데 오늘 그분을 기리면서 우리 창원 얘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저도 학생 때 이거 학교에서 교과서에 실려서 접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 네네. 작품이 300쇄 넘게 찍혔다면서요? 네, 이게 우리나라 최초고요. 아, 그래요? 그 정도예요? 예, 아직까지는 단일 작품으로서 유일하게 어. 300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1978년도 6월 달에 초판 1쇄를 찍고 39년 만인 2017년 4월에 300쇄를 기록했거든요. 그때 기준으로 137만 권이니까 그로부터 또 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메신지 제가 사실 인터넷에 열심히 찾아봤는데 지금 메신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서점을 아직 못 가봐가지고.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100세 이상 찍은 작품이 사실 손에 꼽힙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최인훈의 광장, 네. 그다음에 조정래의 태백산맥과 아리랑, 그다음에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 안도현의 연어,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이 정도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태백산맥의 1권은 200세를 넘겼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 난소공 같은 경우에는 1981년도 책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81년도에 영화로 제작이 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1990년대 중반에 그 문학 교과서에 실리게 되죠. 아, 그렇군요. 이걸 교과서에서 봤다면 그 나이대가 대충 짐작이 네. 가는군요. 근데 이제 도대체 어떤 작품이길래 이렇게 긴 시간 300쇄 넘게 찍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 걸까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클래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옛날이라도 지금 읽어도 이게 뭔가 울림이 오는. 네. 근데 그것은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어딘가에 난소공에서 소개하는 그런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때 상황을 조금 돌아가 보면 이제 작품이 이제 1978년도니까 그때가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대도시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게 되면서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이제 거주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달동네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거기서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근데 그 소설에 나오는 동네 이름이 낙원구 행복동이에요. 맞아, 행복동. 네네. 거기도 이제 도시 개발로 조만간 강제 철거를 당하게 된 상황이 이제 그 소설의 배경입니다. 아버지 주인공이 김부리 부부 그리고 이제 자녀로 영수, 영호, 영희 이렇게 이제 3남매가 있고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난장이로 나오죠. 외소증이죠. 지금은 이제 난장이로 표현하면 안 되죠. 이제 참 이제 정직하고 착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왜 이 가난과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소설인데 이 가장 핵심적인 장면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잣집 가정교사하는 지섭이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그 청년과 김부리 그 아버지와 대화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거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청년이 그렇게 물어보죠. 아저씨는 평생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일을 안 하다니. 일했지. 열심히 했어. 우리 식구 모두가 열심히 일했네. 그럼 무슨 나쁜 짓을 한 적은 없습니까? 법을 어긴 적은 없으세요? 없어. 그렇다면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지 않으셨어요? 기도도 올렸지. 그런데 이게 뭡니까? 뭐가 잘못된 거죠? 불공평하지 않아요? 이제 이 죽은 땅을 떠나야 합니다. 떠나다니 어디로?
달나라로.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마지막 맞아요. 장면에 까만 쇠공이 하늘을 향해서 일직선으로 날아오르거든요. 그때가 이제 아버지가 죽었던 그 장면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뭐랄까 이제 본인 책임이라기보다는 본인 정말 성실하고 착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사회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해주지 못하는 네. 그런 부분에서 오는 그런 어떤 억울함이라든지 분노라든지 그런 슬픔이라든지 이게 사실 이제 지금도 우리 사회에 그렇죠. 다르지 않게 구석구석 읽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꾸준하게 읽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무 일도 안 하지 않았고, 나쁜 짓을 하지도 않았고, 기도를 드리기도 했고, 그럼에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그 난소공과 관련해서 창원시 이야기도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 네네. 소설이랑 창원이랑은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 소설에는 창원 얘기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이 소설의 배경과 창원의 탄생하는 과정이 시대적으로 완전히 겹치거든요. 그래요? 예, 창원이 이제 시로 성격한 게 1980년인데 그 난소공이 초판 나온 게 78년 아닙니까? 그리고 난소공이 첫 단락이 잡지에 연재된 게 75년이에요. 네. 근데 이제 창원시가 시로 성격되기 전에는 무슨 단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1973년도 4월 달에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창원을 답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공업단지 후보로 검토를 해봐. 네. 그리고 5개월 뒤인 9월 달에 창원 종합기계공업기지 건설을 지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창원이 급물살을 타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때 창원이 그 빈터가 아니었다는 거죠. 뿔모지가 아니고 사람이 그렇죠. 살고 있었던 땅인 거죠. 네. 그때는 창원군이었어요. 창원군이었고 여기에 이 창원이 전역에 40개의 농촌 마을이 있었습니다. 아, 창원이 농촌 마을이었던 예, 거군요. 예. 농촌 마을이었고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이 농사 짓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때 창원에 살던 분은 어떻게 됐을까? 아, 어느 날 갑자기 토지가 수용이 되면서 네. 강제 이주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철거가 시작이 되고 아하. 그게 1978년 이제 소설이 나온 그 시점 있죠. 네. 1978년까지 총 1,765가구에 9,523명이 이 집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설 난수공이 탄생했던 바로 그 시기에 창원에서도 강제 철거가 진행이 됐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때가 이제 그 엄혹한 유신 독재 시대였거든요. 예.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말뚝을 받고 여기 땅을 팔아라. 근데 땅을 파는데도 굉장히 싼 값에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반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그 사람들은 다 안기부로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이제 뭐 고문까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보상이라는 것도 이 소설에도 보면 딱지라는 게 나오는데 그 보상이라는 것도 너무 턱없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택지는 주는데 집은 네가 알아서 지어라. 맞아요. 예, 뭐 그런 식의. 그래서 보면 그렇게 해서 강제 이주를 당해서 마을이 형성된 게 지금도 창원에 좀 있거든요. 대표적인 데가 또 법원 쪽에 있는 사파동. 이제 거기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주돼서 만든 그런 곳입니다. 물론 이제 조금 다른 점은 있죠. 이제 그때 창원의 이제 대다수는 농민이었다는 점이 좀 다른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때 창원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또 투기 광풍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이주하는 과정에서 또 뭐 사기를 당한다든지 이러면서 도시 빈민으로 추락하는 그런 사례들이 꽤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조세희 작가 별세 이후에 난소공이 다시 화제고 또 다시 막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창원시를 좀 되돌아보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아직까지 뭐 그런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 용지못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용지못 그 위에 보면 그 창원 대종하고 창원 유호비가 있잖아요. 예. 그걸 만든 이유가 그때 희생당한 원주민을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아, 그런 거였군요. 예, 그런 새롭게 것도 좀 같이 읽히는 것 기억을 하면 같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소 김태훈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3번 난소공이었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6997, 0195, 8058, 4666 네 분께 커피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라이브 경남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년에도 조금 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송지원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